안녕하세요. 73세 된 김정순입니다. 오늘 이런 사연을 털어놓게 된 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산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197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죠. 남편과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했어요. 손님들 옷을 받고 다리미질하고 포장하고 그런 일을 38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들 둘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은 지금 45세이고 작은 아들은 41세예요. 둘 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큰아들은 회계사이고 작은 아들은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아껴서 썼어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고 외식은 거의 안 했죠. 쿠폰 모으는 게 취미였고 할인 매장만 다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401k에도 넣고 저축도 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욱 전략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 며느리와의 관계였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며느리와는 처음부터 썩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자란 1.5세거든요. 영어도 완벽하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말을 귀찮아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도 적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손주가 둘 있는데 지금 10살 된 지민이와 8살 된 지우예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할머니인 제가 봐도 천사 같아요. 문제는 며느리 친정 쪽과 저희 쪽을 계속 비교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옷도 비싼 걸 입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비싼 걸 사주고 그래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현금으로 조금씩만 줬거든요. 생일이면 $50, 크리스마스면 $100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8년 겨울이었는데 큰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며느리가 친구랑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인색해. 크리스마스 선물도 겨우 $100씩 주고 우리 엄마랑은 완전 달라. 우리 엄마는 아이들 원하는 거 다 사주시는데 시어머니는 돈 아낀다고 맨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쉬고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인색하다니요. 저는 그저 노후를 대비해서 아껴 쓰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인색한 시어머니. 정말 그런 건가? 내가 손주들한테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안 그래도 어색했는데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손주들 만나는 것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고요. 아들한테 말해봐도 어머니,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라고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2019년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주들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초대를 안 해주니까 서운했죠. 지민이가 9살 생일 때는 아예 파티에 초대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사진으로만 봤는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었어요. 혼자 집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정말 인색한 할머니인가 싶고요. 교회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먼저 사랑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큰아들이 회계사인데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해 11월쯤이었나요?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지민이랑 지우가 엄마한테 뭔가를 조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더라고요. 지민이가 엄마 친구들은 다 닌텐도 스위치 있는데 나만 없어라고 하고 지우는 나도 새 자전거 갖고 싶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올해는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이 실망하는 표정이 보이니까 할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인색한 할머니구나.
손주들이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는데도 돈 아낀다고 안 사주고 있구나.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1k에 45만 달러 정도 있었는데 평생 그 돈 안 쓰고 죽으면 뭐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조기 인출하면 페널티도 내야 하고 세금도 더 내야 해요. 하지만 손주들의 실망하는 얼굴을 생각하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12월 초에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정말 인출하시겠어요? 페널티가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5만 달러를 빼면 페널티랑 세금까지 해서 거의 6만 달러 정도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인출할게요. 돈을 받고 나서 바로 토이저러스에 갔어요. 닌텐도 스위치하고 게임들 그리고 지우가 원하던 자전거도 샀어요. 거기다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책도 샀어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00달러 정도 나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큰아들 집에 갔어요. 선물들을 트럭에 가득 싣고 가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지민이와 지우가 선물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정말이에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며느리였어요. 선물들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얼마나 비싼 건데요? 라고 하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가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이니까라고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어요? 라고 하길래 401k에서 좀 뺐다고 했더니 페널티 때문에 손해인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손해가 어디 있냐? 손주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최고 이익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줘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인색하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그러신 거였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정 엄마는 아버지가 의사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손주들한테 비싼 선물을 사주실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두 분을 비교하면서 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놀고 가요. 며느리도 가끔 같이 와서 저한테 요리도 배우고 얘기도 많이 해요. 아들도 어머니 덕분에 집안이 화목해졌다면서 고마워해요. 401k에서 5만 달러 뺀 거 후회하냐고요? 전혀 안 해요. 그 돈으로 가족의 화합을 사고 손주들의 웃음을 샀다고 생각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다음에는 이렇게 큰 돈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돈이 뭐 대수야. 우리 손주들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했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오히려 제가 돈 쓰는 걸 말려요. 어머니 그건 너무 비싸요라고 하면서 더 저렴한 거 사자고 해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예전에는 인색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쓴다고 해요. 지민이와 지우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지난번에는 지민이가 할머니 우리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기뻤어요. 지우도 할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선물 많이 사줄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게 최고 선물이다 라고 해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생 돈을 아껴 쓴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가족들이 필요할 때는 돈을 아끼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부터 손주들 올 준비를 해요.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간식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라고 부르면서 안기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요. 몸이 아프면 걱정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다 줘요. 지난번에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거절했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다라고 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면서 고마워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돈의 진짜 가치예요.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거더라고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저는 평생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돈을 아끼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써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며느리에 대한 이해예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두 명의 시어머니를 비교당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네 번째는 손주들과의 관계예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알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정말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손주들한테 전화해 볼까, 며느리는 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족들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며느리가 가끔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할머니 마음이 그런 거다. 손주들 행복한 게 최고다라고 대답해요. 사실 5만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의 화합을 샀다고 생각하면 절대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값진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401k에는 40만 달러 정도 남아 있어요. 혹시 또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죠.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저보다 더 절약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니까 다른 거 사세요라고 하면서 말려요.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죠.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가 돈 쓰는 걸 걱정해요. 지민이가 할머니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할머니 돈 없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해요. 그럼 할머니는 돈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고 말해줘요. 지우는 요즘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선물 사드리려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예뻐서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한테는 최고 선물이다라고 해줬어요. 이제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나중에 하면서 돈만 모았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며느리가 지난번에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신 돈인지 알면서도 인색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라고 해요. 아들도 요즘은 자주 놀러 와요.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락해요. 교회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해요. 어떻게 며느리랑 그렇게 친해졌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해줘요. 정말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진심으로 대하면 통한다고 말해줘요. 물론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말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 5만 달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손주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요. 지민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서 피아노 학원 등록금도 제가 냈어요. 지우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용품도 사줬고요.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져요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해주는 건 다 사랑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적당히 조절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운동 좀 하고 집안일하고 손주들 안부 물어보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고요.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 오니까 정말 바빠요. 토요일이면 손주들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해줘요. 지민이는 불고기를 좋아하고 지우는 만두를 좋아해서 미리 준비해 놓죠. 그리고 같이 놀이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요. 며느리는 이제 저한테 육아 상담도 해요. 어머니 지민이가 요즘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줘요. 아들도 회사 얘기나 고민을 저한테 털어놔요.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로해줘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며느리가 최근에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지민이와 지우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요.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라고 자랑하고 할머니 친구랑 싸웠어요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너희들 편이다라고 말해줘요. 손주들한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73세라는 나이가 젊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덕분에 마음만은 젊어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요즘 제 건강을 정말 많이 챙겨줘요. 혈압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정기검진 받으라고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가져다 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들도 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고마워해요. 사모님이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401k에서 5만 달러 뺀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 요즘은 다른 시어머니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줘요.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먼저 다가가라고 말해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통한다고 해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믿어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이에요. 손주들이 더 클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민이가 할머니 제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 15년은 더 살아야죠. 며느리도 어머니 운동 좀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산책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5년 전만 해도 외롭고 서운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행복해요. 며느리가 지난번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기뻤어요. 아들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알겠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민이와 지우도 이제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사주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다라고 말해줘요. 이제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5만 달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은 아껴둘수록 줄어들고 나눌수록 늘어난다는 거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 쓸 때 가장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예요. 며느리와는 친구가 됐고 손주들과는 최고의 할머니가 됐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고요. 정말 가족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며느리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면서 고마워해요. 손주들은 정말 할머니를 좋아해요. 지민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라고 자랑하고 할머니, 친구가 저한테 못되게 했어요라고 하소연하기도 해요. 지우는 할머니 나 커서 의사 되면 할머니 아픈데 다 고쳐드릴 거예요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지우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한테는
최고 약이다라고 말해줘요. 요즘은 며느리가 오히려 저보다 더 절약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니까 다른 거 사세요라고 하면서 말려요. 완전히 역할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제가 인색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 많이 쓴다고 걱정해요. 지난번에는 지민이 생일 선물로 비싼 옷을 사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비싼 거 사주시면 아이가 버릇 없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사주는 건 다 사랑이다. 그리고 평생 절약해서 산 할머니가 언제 돈 써보겠냐라고 해요. 하지만 며느리 말도 맞으니까 적당히 조절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들도 저를 부러워해요. 어떻게 며느리랑 그렇게 친해졌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고 말해줘요. 정말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손주를 못 보게 한다고 하소연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해줘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사랑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다라고요. 물론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 $50,000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최근에 저한테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보여준 사랑이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진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도 요즘은 자주 놀러 와요.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진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요. 손주들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지민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서 레슨비도 제가 대고 있고 지우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용품도 사줬어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라고 고마워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정말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등교 시간에 맞춰 안부 문자 보내고 며느리한테도 오늘 날씨 좋으니까 건강 조심하라고 연락해요. 오후에는 손주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숙제 도와주기도 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전화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 나누고요. 주말에는 정말 바빠요. 토요일 아침부터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놀고 가거든요. 미리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놓고 같이 놀이도 하고 영화도 보고요.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요. 예전에는 혼자 가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니까 정말 행복해요. 교회 사람들도 가족이 화목해 보여서 좋다고 말해줘요. 며느리는 요즘 제 건강을 정말 많이 챙겨줘요. 혈압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병원 검진 받을 때마다 같이 가지고 몸에 좋다는 음식 있으면 꼭 가져다 줘요. 지난번에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거절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아들도 어머니 나중에 몸이 불편하시면 무조건 저희랑 같이 사셔야 해요 라고 해요. 예전에는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가족이 돌봐드리겠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해요. 지민이와 지우도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해요.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너희들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다라고 약속해줘요. 정말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족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며느리가 자주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머니한테서 배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도 아버지가 됐을 때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라고 해요. 제가 보여준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뿌듯해요. 이제는 정말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쓸 때와 아낄 때를 구분하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은 여전히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지출은 절대 아깝지 않아요. 401k에는 아직도 $400,000 정도 남아 있어요. 혹시 또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손주들 교육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생각이에요.
돈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 그런 큰 돈은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지만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이에요. 손주들이 더 클 때까지, 아니 손주들이 결혼해서 증손자까지 볼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신경 써요. 교회에서 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매일 산책도 해요. 며느리도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없으면 정말 안 돼요라고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힘이 나요. 정말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말보다 진심을 담은 행동이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예요.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은 나눌수록 늘어나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요.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앞으로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면서 도움이 되고 싶고요. 정말 가족만큼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감사합니다.